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내용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조사 방법론 2에서 챕터 2 신뢰도 및 타당성 제2장 타당성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목차는 신뢰도, 타당성 중에서 첫 번째 강의고요.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타당성도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강의 요약, 타당성, 타당성의 개념, 타당성의 종류, 그 다음에 타당성에는 내적 타당성의 개념 및 저해 요인, 외적 타당성의 개념 및 저해 요인 이렇게 있습니다. 타당성의 개념에서는 타당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강의했던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타당성도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당성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타당성의 종류에는 크게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과 저해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럼 첫 번째, 타당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당성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 타당성이 신뢰도와 다른 점은 신뢰도는 측정 자체가 일관성 있게 측정이 되었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측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두 번째,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측정 도구가 그 속성들에 대해 얼마나 빠짐없이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빠짐없이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측정의 타당성이란 앞에서 언급한 측정 개념에 있어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의미한다.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체계적 오차와 무작위 오차에서 신뢰도는 무작위 오차와 관련이 있지만 타당성은 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10번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165cm가 나왔다면 신뢰도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 도구의 1cm의 간격이 다른 측정 도구의 간격과 다르다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했던 키가 165cm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키는 간격의 정도에 따라서 175cm도 될 수 있고 155cm도 될 수 있습니다. 이 1cm라는 이 간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여기서 이만큼을 1cm로 정해놨다거나 여기서 이만큼을 1cm로 정해놨을 때는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성은 낮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뢰도와 타당성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타당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적 타당성입니다. 내적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적 타당성도 있겠죠. 네, 외적 타당성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념, 실험이나 연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외생적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다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측정된 결과가 과연 실험 변수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에 한 문제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의 보완 설명입니다. 외생적 요인이 개입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립 변수가 실제적으로 종속 변수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느냐 여부를 의미합니다. 즉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변화를 추론하는 데 관계된 어떤 부분이고요. 네 번째, 실험의 상황에서는 독립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일단 통제된다고 가정한다. 자, A와 같은 말이죠. 독립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통제한다. 외생적 요인은 모두 배제한다. 예,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내적 타당도가 결여되어 있다면 실험의 결과는 쉽게 해석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변화를 추론하고자 하는데 다른 영향 요인이 있다면, 즉 내적 타당도가 결여되어 있다면 실험의 결과는 쉽게 해석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 및 분석되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내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면 외적 타당성이 낮아지고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면 내적 타당성이 낮아진다. 이후에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지만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관계는 반비례합니다. 다음으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연한 사건, 독립변수, 원인변수라고 하죠. 독립변수 외 종속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실험적 요인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된다.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성숙 요인, 실험 설계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변화로 인하여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른 변화 요인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의 운동 요인이 어떤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신체 발달 요인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운동 요인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측정 기간에 자연스럽게 신체가 발달한다면 이 변화가 운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신체 발달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요인, 검사 요인이 있습니다. 사전검사, 사전사후 검사 시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테스트에 대한 참여자들의 친숙도가 증가하여 측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 IQ 검사 같은 게 있는데요. IQ 검사를 지속적으로 반복 측정할 경우에 이 측정자들이 테스트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도구 요인이 있습니다. 테스트 요인을 고려하여 사전사후 검사 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했다면 측정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악이나 미술 등 실기평가를 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정량적인 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통계적 회귀. 극단적인 특성을 가진 연구 집단에서 반복 측정을 하는 경우에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측정값의 변화가 많은 경우에도 반복 측정의 결과에 따라 측정값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적 회귀 요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통계적 회귀 요인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연구 집단에서 나오는 측정값이 굉장히 크거나 작을 경우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즉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는 측정값은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특성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측정하면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통계적 회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D. 중도 탈락.
실험 대상자의 상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일부가 중도 탈락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대상이 처음 연구 집단의 속성과 다른 집단이 될 수 있겠죠. 어떤 특정 회사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대상자들이 부서가 이동되고 또 퇴사하고 이러면 그 집단의 속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모호성. 시간적 우선성이 불확실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방향이 모호하다. 독립변수는 항상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인데요. 그 시간적 우선성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인과관계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개입의 확산, 모방. 집단 간 비교에 있어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집단 간 차이가 모호해진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교류가 일어납니다. 교류가 일어나서 집단 간 차이가 서로 구별이 안 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두 집단의 비교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편향된 선택 요인. 집단 간 구성원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어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측정값 차이가 실험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비교 집단의 잘못된 선택 또는 실험 도중의 탈락자 제외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돼서 발생되는 요인입니다. 자, 그럼 내적 타당성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외적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타당성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적 타당성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항상 다른 상황, 현실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자,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 내적 타당성은 저의 요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는 결국 외적 타당도, 즉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측정 자체가 실험 대상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실험을 하고 나서 실험 이후에 자연스러운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실험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실험 대상자 선정에서 오는 편향,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실험 대상은 무작위로 뽑혀야 됩니다. 근데 실험을 위해서 편향된 표본이 뽑힐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변수는 무작위로 뽑혀야 하는 대상인데 어떻게 편향된 표본이 뽑힐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표본을 수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상황에서도 결정될 수 있다. 이 말은 표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생태학적 상황에 의해서 일반화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D. 표집 과정에서 특정한 속성의 집단이 차별적으로 선별되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D의 B에서 설명한 부분과 비슷한 말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타당성 제1강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당성. 첫 번째, 타당성의 개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당성을 하면 무엇이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 자, 측정하고자 하는 것. 타당성의 종류에는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내적 타당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외부 요인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저해 요인,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외적 타당성의 개념은 무엇이냐? 현실상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화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 반비례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